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소식은 결국 터져버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사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예전부터 많이 터져버렸지만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추가로 터져서 한번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화영 변호인이 대북 송금 유죄 땐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재판 전에 재판부를 압박하려던 이화영 변호인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건드리면 이재명을 건드리는 거니까 너네 생각 잘해라.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너네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화영, 안부수, 그리고 요 북한 인사가 포함된 자리에 이화영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게다가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화영의 주장을 다 무력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을 날리면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대북 송금액은 김성태가 이야기한 8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만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뇌물수수한 것도 유죄, 그리고 대북 송금을 조장한 것도 유죄,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화영이 특별히 전과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굉장히 중형에 가까운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은 거죠.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9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얘기겠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그리고 대북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이전 부지사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가 당시에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성태의 주장과 이화영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재판부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김성태처럼 뉘우치고 모든 걸 다 술술 불었다면 9년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약한 형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화영은 계속 앞뒤가 안 받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재판부를 좀 농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재판부에서 1심을 날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의 변호인은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씨바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변호인이죠. 요 김강민 변호사는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 김현철 변호사는 이제 재판 이후에 이렇게 코멘트를 통해서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재판부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쌍방울 계열사 중에서 나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남북 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이미 얘네는 우리가 아니어도 하고 있었다. 이화영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쌍방울 자체가 원래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에게 쌍방울 대북 사업권을 뒤집어 씌울 게 아니라 쌍방울 자체,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앞에서 사진 같이 찍은 거 봤잖아요. 이미 모든 증거들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 대북 사업에 관련해서는 한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재판 결과를 봤을 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주장의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화영의 술판 회유 의혹이죠. 검찰이 이화영을 술판을 벌려서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를 썼던 이유가 유죄 판결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화영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오염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화영이 김성태와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처음에 했어. 근데 나중에 이거는 검찰이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나를 압박하고 회유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번복을 한 거죠.
근데 이 번복을 한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럼 앞에 이야기한 거는 왜 이야기한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술판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를 회유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좀 내가 말을 바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교도관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술 같은 거는 1층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반입조차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야, 검찰 안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게 사실 이재명의 지지자들 말고는 안 믿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재명과 이화영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한 편인데 아니 지들끼리 짝짝꿍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수원지검까지 몰려가서 시위를 했어. 이걸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이냐고요.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증거라고는 이화영이 말한 것, 그리고 이화영이 검찰 내부에 방해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것? 그러니까 방해 구조를 잘 아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조사를 받았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걸 갖고 이게 바로 이화영이 진실을 주장하는 근거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화영이 주장하는 걸 100%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 이유는 이 사건은 이화영의 유죄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라면 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도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리 선방을 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또 뻔해지니까 재판 자체도 특검을 하재.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검찰 역할을 하던 이성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나팔수로 신문 세탁을 했죠. 정치 신인, 그러니까 원래는 검사였는데 이 검사였던 정치 신인이 전북 전주에 공천을 받은 거예요. 전북에서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으로서 전북에 공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당선이에요. 만약에 제가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 전라도 쪽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은 사실상 이재명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특검을 했다고 뭐 하지도 않을 거지만 이렇게 특검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들이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이 수사가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특검도 다시 특검할 생각인가요? 이게 뭐 물론 되지도 않는 그런 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쇼는 해줘야지 자기가 보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뭐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이다라고 발의를 해가지고 뭐 고소장을 내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되겠냐고. 이게 된다고 치더라도 특검을 해서 아니 검찰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화영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사실들을 봤을 때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특검할 거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정치인들이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르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반일 거 아니야. 뭐 물론 지금은 민주당의 지지자가 조금 더 많겠지만 한 반반이라고 쳤을 때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새끼들 또 헛짓거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아 이 재판은 뭔가 잘못됐어 저렇게 해가지고 특검하자 특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특검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더 결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야 정치인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저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 좀 저 사람 문제 있는데? 저 사람은 뽑아주면 안 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편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지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
정치인들도 자기한테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거죠. 특히나 지금 이성윤 같은 사람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한테 이렇게 충성을 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자신 또한 다시 한번 전북 전주에 공천을 받아서 또 재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이 당권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성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3선, 4선, 뭐 5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과 이화영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그 피고용인의 관계. 사장이 모를 수가 있나? 부지사가 하는 일을 도지사가 모른다? 부지사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재명은 아주 무지하고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정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요. 부지사가 중국까지 가서 북한 인사를 만나고 왔는데 도지사가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은 또다시 사면 초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인가. 그리고 제발 좀 그만하고 사법적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화영 자체 이 재판도 뭐 한 6개월, 7개월 내면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1년 7개월? 1년 8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소된 이후에. 그동안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변호인도 교체하고 진술도 번복하고 아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재명이 기소가 돼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재명과 일당들이 원하는 건 다음 대선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승리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불소추 특권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물론 이게 무죄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재판을 지연시킬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지연시키면 야 일반인들은 진짜 몇 달 아니면은 재판 결과가 나와서 구속되고 뭐 그러는데 대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와야 되는데 또 지지자들이 문제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방탄해야 돼. 이재명을 지켜야 돼.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감싸주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야.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해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 지금 정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정치인이라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치인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들만 하고 있잖아. 제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괴감이 생겨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만 보낼 게 아니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고 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